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니박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올해 가장 산업계의 가장 핵심 이슈가 무엇일까 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런 걸까요? 전기차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얘기해 본다면 아마 전기차가 제일 핵심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율주행은 테슬라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자율주행이 실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4, 5단계를 실현할 경우 그런 기업이 나타날 때 실질적으로 가장 폭발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는 어떨까요? 이것도 올해 좀 이슈이긴 했지만 오늘 얘기할 주제 이것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얘기할 주제는 NFT입니다. NFT와 이를 통한 Play to Earn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게임들이 요즘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 NFT는 과연 무엇일까? 고유한 인식값을 가상의 데이터에 부여해서 희소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한 고유한 것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것이 개인 간 거래에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상화폐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고유화한 것이 희소성을 갖게 한 것이 NFT죠. 블록체인이란 중앙화된 기록과 관리가 아닌 탈중앙화된 수많은 노드에 분산 기장을 함으로써 보안성을 획득하고 그리고 투명성을 획득하고 그리고 지갑만 있으면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수 있죠. 3자 개임 없이 그러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NFT와 가상화폐가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바로 희소성을 갖게 된 NFT가 게임 코인이나 그 거래 코인을 통해서 지갑을 거쳐서 실제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하는 코인으로 변환을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NFT 열풍은 게임 아이템과 게임 캐릭터, 가수 등 유명인의 이미지나 영상, 문구뿐만 아니라 각종 일반인의 화자성 영상, 일명 밈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망라해서 가상 공간의 거의 모든 데이터에 지금 희소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희소성이 생기면 가치가 발생하게 되죠. 가상의 아이템과 캐릭터를 NFT화 한다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적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가상의 물품을 개인이 거래하고 안전한 거래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은 결국 메타버스의 도래를 앞당길 것입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NFT는 가상화폐 활용성을 극적으로 높이죠. 그동안 NFT가 이슈화되기 전까지 가상화폐로 대체 뭘 할 수 있냐,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NFT로 통해서 가상화폐의 가치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NFT의 화제성이 가장 높은 이슈의 중심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FT의 신화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사이버펑크의 프로젝트인데 이 도트 이미지 같은 이 영상, 아니 이 이미지가 무려 6천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대요. 엄청난 이슈를 타고 NFT 구매 열풍이 지금 불고 있죠. 그 이후로 데퍼랩스가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NFT 개발의 활성화를 불어넣었고요. 그 다음 엑시 인피니티가 베트남 게임인데 필리핀에서 한 달 평균 급여보다 높게 벌 수 있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기사화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NFT 게임에 대해서도 플레이 투 원에 대한 게임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엄청나요. 이 두 가지 게임은 돈 버는 게임으로 대중에게 이슈화 되는데
수집 교배하고 이것을 거래하는 단순한 게임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주목을 통해서 NFT를 활용하고 거래하는 플레이 투 원 게임이 확산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활발하게 유저가 즐기고 있는 게임들이 더 센트럴랜드, 사이버 드래곤, 붐 크립토, 샌드박스, 그리고 크롭파이트, 스펠파이어, 그 다음에 다운스타, 이런 게임들이 있죠. 어때요? 게임들이 대부분 하나같이 좀 조잡하죠. 제가 볼 때 현재 P2E 게임은 대부분이 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게임성을 제공하기보다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게임을 코인을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게임을 출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죠. 이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사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겠죠. 국내의 대표적인 PT 게임은 위메이드의 미르포 게임을 들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 흑철을 광산에서 캐는데 이렇게 캐고 있죠. 도끼로. 이것을 드레이코, 게임 코인인 드레이코로 변환한 다음에 실제 그 코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위믹스 코인으로 변환해서 현금화하는 거죠. 현금. 그리고 하이브는 위버스 플랫폼에서 사진, 영상, 음원 등을 포함한 굿즈를 NFT화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미르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불과 한 4, 5개월 만에 10배그를 하듯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실제 배출액이나 아니면 순이익 대비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높은 상황인데 가치 투자자에게는 참 손이 나가기 어려운 줄은 주가죠. 근데 지금 아까 언급했었던 해외 P2E 게임들의 조잡성을 보면은 참 미르포의 그 가치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NFT와 P2E 열풍을 따라서 위메이드뿐만 아니고 국내에 네로나는 게임사들은 다 이 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요. 게임빌,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펄어비스, NC소프트, 넷마블까지 국내에 알려진 게임사라는 데는 다 이 NFT 열풍이 지금 분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NFT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참 하나의 버블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메타버스 세계의 확정적 미래를 알리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해요. NFT가 모든 가상 데이터를 고유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 말은 결국 현실 세계처럼 가상 공간에 있는 모든 물품을 거래, 보관,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를 통해서 가상화폐의 코인의 활용성, 영속 가능성을 제고했고 가상 공간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 경기, 교육, 제조, 상품, 제조도 할 수 있고 상점도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이나 가상 공간에서 제조나 이런 것들을 하면 개인과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폐든 뭐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것을 NFT와 가상화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기업도 참여하게 되겠죠. 결국 그동안 RPG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곳에서 그냥 혈맹들끼리 커뮤니티 만들고 몹을 잡고 이런 것을 넘어서 그 가상공간에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의 인구가 참여되겠죠. 이런 걸 도우는 게 메타 기업의 AR이나 VR 기기 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 메타버스는 더욱더 가속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메타버스에서는 모임, 감상, 쇼핑, 탐험, 스포츠 등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오프라인 세계에서 일상생활 하듯이 메타버스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세계가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게임업계가 NFT와 P2E 게임 출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에 사람이 몰리겠죠. 게임의 가치, 게임의 순위는 뭘로 정해지나요? 게임 동점률, 매출액은 게임의 동점률이 증가하면 발생이 되죠. 또 NFT 게임을 만들면 지금보다 훨씬 기업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저 아이템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NFT 판매, 또 이것을 이제 코인으로 바꿀 때 교환 수수료, 또 게임 코인, 상장된 게임도 그 게임 회사가 만든 것이 올린 거죠. 게임 코인도 가치가 상승하고 일석삼조의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같은 게임 코인을 공유하는 여러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플랫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플랫폼이 나아가 커지다 보면 여러 게임이 들어가고 게임을 넘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입점시키고 판매하다 보면 메타버스 세계가 구축되죠. 결국 게임 업계나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계나 나중에 꿈꾸는 것은 메타버스 세계의 구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NFT 투자 관련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실제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례와 소문으로 지금 붐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언급했던 여러 그 해외 게임들 있죠. 그거에 대한 초기 노드 투자자와 NFT 투자자는 지금 수천억에서 또는 수억을 번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요. 이 때문에 지금 P2E 게임에 대한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고 게임 유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게임과 연계된 코인이 수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지금 NFT를 재구매하고 또 거래시장에서 그리고 가상화폐가 동시에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NFT의 투자에 참 보면은 성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단계라고 해요. 초기 투자자가 가장 많은 수익을 얻고 후발 진입자가 증가해야만이 수익이 더 커지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초기에 진입한 사람들은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나 다양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NFT나 아니면 코인을 더 사주고 유입이 돼야만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NFT나 코인들이 오르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나 사기로도 보기도 해요. 돈 넣고 돈 먹기. 돈을 많이 넣고 초기에 많이 투자할수록 많은 돈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게임은 스캠, 일종의 사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또 어떤 사람은 주식과 같은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어야 상승한다는 거, 가치가 오른다는 거. 게임이나 플랫폼에 의존하듯이 주식도 기업에 의존하죠. 기업의 가치에 의존해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거. 결국 NFT 투자는 진입자의 지속 유입이 핵심입니다. 이게 돼야만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NFT 투자 관련 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질은 NFT 그 자체가 아니라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현재 등장한 게임들은 대부분 조잡하고 단순한 게임들 뿐이에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이것을 하고 있으면 돈을 번다. 이 하나 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P2E로 하고 있는 미르포는 그나마 게임성이 외산 게임에 비해서 훨씬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관심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까 우리 국내 내로나는 게임사들은 다 NFT와 P2E 게임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수많은 우수한 게임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대부분 NFT화 되면 아마 지금 투자하고 있는 NFT 게임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 자체가 게임성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즐기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지, 그 반대로 매우 단순하고 시간 소모를 가장 적게 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 아마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또 두 가지 위협되는 요인으로 P2E에 대한 정부 또는 국가 간 규제를 둘 수 있어요. 이미 여전히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P2E 게임이 불법이죠. 게임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접속을 하려면 VPN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죠.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에서도 NFT 게임을 비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P2E 게임에 대해서 지금 가장 활발히 게임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 후진국, 아직 경제가 낙후된 그런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경기 속에서 이걸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도 지금 NFT 게임을 방관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이들, 장년층들이 오프라인 생산 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게임에만 빠져든다면 아마 선진국뿐 아니라 후진국에서도 이 P2E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위험 요인으로 비트코인은 코인 가치가 급락할 경우에, 코인 가치가 급락하면 게임 코인과 실제 NFT와의 그 메커니즘이 붕괴가 돼버릴 수가 있죠. 실제로 NFT나 아니면 그 안에서 게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이 코인 가치 급락으로 무가치한 것이 된다. 그러면 그 게임을 즐길 사람이 많지 않겠죠. 이 비트코인이 세계 경기나 국제 환경 등 외부 변수로 인해서 또는 중앙기지권적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국가 대응을 통해서 아마 급락을 한다면 게임 코인만 독립적으로 크게 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게임사는 콘센트 회사의 일명 먹튀 또는 부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스캠이라고 하는데 사기라고 하죠. NFT 게임을 출시한다고 얘기해놓고 게임 속 NFT를 판매하거나 코인 할인 선판매 등을 해놓고 실제로 게임을 출시하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출시했는데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게임이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 게임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NFT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코인을 선구매했거나 이런 분들에는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NFT의 적용이나 가상화폐의 연계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런 위협이 있다고 NFT가 그냥 일시적인 것이나 버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P2E 게임 또는 NFT 적용은 게임사 유저와 같은 방향을 보게 해줘요. 유저의 이익이 곧 게임사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유저가 돈을 벌면 곧 게임사도 훨씬 많이 돈을 벌니다. 또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그 내가 산 NFT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NFT는 고유성이 있는 것이죠. 게임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암호화폐로 환급을 받거나 이 자체가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사이버펑크 도트 이미지 봤죠? 이런 것처럼
상품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다른 게임으로 게임의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치 기능을 통해서 아이템을 예치하고 이자 수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자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갑의 코인 예치를 통해서 에어드랍으로 들어오는 코인을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게임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게임이 NFT 게임이나 PT 게임이 흥행하게 되면은 같은 코인을 사용하는 게임을 여러 개 출시해 가지고 게임을 다양화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컨텐츠로 확대할 수 있고, 나아가서 메타버스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NFT는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입장에서도 이를 참 무조건 봉쇄하고 하기에도 좀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게임사에게는 열심히 규제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비규제를 계속한다면 향후 P2E 게임이 대세화 될 때 국내 게임 시장이 도태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국내 게임사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이 메타버스 될 수 있는 그 거대한 시장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FT 투자할 때는 무조건 이건 사기다, 아니면은 허황된 버블이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무조건 이건 다 된다, 이렇게 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국가 입장이나 아니면 세계의 경기, 그리고 게임의 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현재 NFT와 P2E 게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우선은 현재 출시된 게임들이 참 조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의존해서 우리가 NFT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하기에는 되게 위험성이 있어요. 따라서 그런 허접한 게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이 아닌 플랫폼과 연계없이도 NFT 그 본질만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가의 작품, 그리고 대중에게 알려진 이미지나 소재, 실물과 연계된 NFT를 말하는 거죠. 또는 코인 제작 유통 중심 기업보다는 게임이나 컨텐츠를 원래 하던 그런 게임이나 플랫폼의 NFT를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정적일 것입니다. 그런 게임이 더욱더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이고 더 오래 지속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게임을 선택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지금 NFT나 P2E 게임을 지금 당장 진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단계 구조와 꽤 유사하거든요. 이 그 P2E 게임이 초기 투자자나 참여자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오고, 늦게 참여할수록 수익률인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결국에 현재 P2E 게임을 하실 거라면 투자금의 빠른 회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원금을 회수 후에 열심히 NFT를 샀으면, 게임 캐릭터를 샀으면 열심히 게임을 돌려서 최대한 빨리 원금을 회수를 하고 그 후에는 이제 걱정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P2E 게임이나 NFT 투자를 고려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투입 비용, 충분히 이거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인가, 손실이 나도 큰 내 삶에 지장이 없는가, 이 비용을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인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진입 시기로 이 게임이 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금 회수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될지, 너무 길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원금 회수 기간이 최대한 짧을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결국에 빠른 정보와 판단력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투자하는 것은 되게 고위험이죠. 그러나 성공하면 그 무엇보다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이런 거 NFT나 P2E 게임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범한 직장인들, 게임에 날마다 들어가 볼 수 없고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위험한 것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결국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메타버스의 한 단면이거든요. 결국 안전하게 일반인들은 메타버스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게 그 해당 산업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메타버스의 진심인 기업이 있죠. 이 메타, MS, 그 다음에 주요 게임사, 엔비디아 등 이런 데에 주식을 사는 게 오히려 안전하게, 걱정 없이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NFT가 무엇이고 NFT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NFT를 통한 P2E 게임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이것에 어, 위협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는 지금 NFT 투자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하고 염두에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베니박스 구독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